이번 영상은 야구 시합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아직 팀에 들어가서 야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미리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친구들 몇 명이랑 야구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 18명은 모으기 힘들고 동네에서 캐치볼밖에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용병 시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인 야구에는 용병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용병이라는 의미는 팀원들이 부족할 때 대신 나와서 뛰어주거나 아니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우리 팀에 와서 대신 시합을 뛰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프로야구에서 용병이란 야구를 잘하는 외국인 선수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회인 야구에서 용병의 의미는 다릅니다. 야구장이 비어있는 시간에 야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자의 포지션을 선택해서 와서 야구 한 게임을 하고 헤어지는 시합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용병 경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시합을 다녀오고 나서 용병 경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용병 게임 모집하는 사이트가 매치매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일 직관적이고 신청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휴된 야구장이 고양, 김포, 파주, 의정부 쪽에만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야구하러 고양까지 올라가야 해서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에 있는 야구장들은 각 야구장이 밴드를 직접 운영을 하고요. 운영진들이 밴드를 운영해서 직접 용병 시합을 모집을 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직접 찾아보고 가입 신청을 한 다음에 밴드에서 올라오는 글에서 경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잘 찾아봐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밴드를 한번 가입해서 용병 경기를 한 이후에는 그 야구장에서 운영하는 밴드의 회원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치매치는 많은 야구장들의 용병 경기 시합만 매칭해서 올라오는 시스템인 반면에 밴드는 그 야구장에서 직접 운영진이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종 야구장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일단 오늘은 매치매치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밴드든 매치매치든 용병 경기 운영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포지션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포지션을 경기장에 가셔서 시합 끝까지 경기를 뛰시면 됩니다. 타수는 제일 고생하는 투수와 포수가 상위 타선이고 수비수한테 공이 많이 갈 확률이 높은 포지션들이 하위 타선, 외야수들이 중간 타선에 위치합니다. 공이 잘 안 가는 수비 위치들은 타석이라도 한 번 더 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이 자주 갈 확률이 높은 유격수가 항상 마지막 타석입니다. 용병 경기는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타석에 서기 때문에 일반 야구 경기와 다르게 10번, 11번 타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내고 포지션별로 신청을 하고 본인이 1루팀인지 3루팀인지 그리고 어느 포지션을 신청했는지만 기억을 하고 야구장에 가시면 됩니다. 용병 게임 준비물은 지난번에 야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 필수 장비는 글러브와 배트를 챙기셔야 합니다. 글러브와 배트는 가서 남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야구 헬멧은 없으면 시합에 출전을 할 수 없지만 야구장에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는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호 장비는 개인 선택인데 이게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경기다 보니 그렇게 경기가 막 다이나믹하지 않아서 부상당할 위험이 적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상당하면 안 되니 팔꿈치 보호 장비 정도는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번 시합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인 야구장은 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좀 힘듭니다. 게다가 장비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차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차가 없으시다면 시내에 있는 야구장에서 야구를 할 때 신청을 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출발하셔서 대중교통을 타고 근처까지 간 다음에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장비도 들고 그러고 멀리까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야구를 안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촬영 장비도 부족하고 야외에서 촬영이 처음이라 후시 녹음을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인 구장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잘 되어 있고요. 야구장에 도착했을 때 앞에 경기를 하고 있으면 근처 공터에서 몸을 풀면 됩니다. 저는 친구랑 간단하게 캐치볼을 했어요. 앞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경기 시작 전에 간단하게 또 캐치볼을 했습니다. 시합은 정시에 그냥 심판이 인원 모인 거 확인하면 바로 시작을 해요. 경기가 시작되어도 보통 이런 조용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저는 첫 타석부터 삼진을 당했네요. 그리고 다음 타석은 친구가 안타 치고 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병살타를 쳤어요. 루스 땅볼 쳤으면 아웃 당한 너도 문제.
아이씨 병살 그걸 열심히 떴는데 뭘 영실이니까 설렁설렁 뛰더만. 좀 쪘어. 일부러 열심히 뛴 거죠. 세 번째 타석은 볼넷을 나가고 그 다음 타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비는 2루수를 나갔어요. 이런 용병 경기가 아니면 팀에서는 아직 내야수를 나갈 실력이 되지 않아서 용병 경기 때 내야를 나가서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공이 잘 안 오다가 마지막 이닝에 병살을 하나 잡긴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공이 왔는데 이런 패대기를 치네요. 이래서 팀에서 아직 내야를 못 나가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또 공이 왔는데 다행히 아웃은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시합은 이닝이랑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끝나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시합을 하게 됩니다. 시합은 이렇게 끝났고 시합이 끝나고 본인이 사용한 장비들만 정리를 잘 하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용병 경기를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용병 경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구를 하고 싶긴 한데 팀에 들어가기 부담스럽거나 본인 야구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을 선택해서 한 경기를 하고 오면 끝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경기하고 경기가 끝나면 바로 헤어집니다. 물론 성격이 좀 활발하신 분들은 옆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좀 친해져서 다음번에 다시 경기를 함께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할 것만 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굳이 사람들과 엮일 필요가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가 오히려 실수를 해도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야구 연습하기 좋아요. 제 경험으로도 실수를 했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반대로 팀에서 야구를 하면 승패도 중요하고 주전 경쟁도 해야 하고 내가 야구를 못한다면 계속 주전으로 뛸 수도 없어서 회비를 내고도 덕아웃에서 경기를 구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용병 경기는 내가 포지션을 선택하고 참가비를 내면 한 경기를 풀로 뛸 수 있으니 이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팀 시합은 1년치 일정이 잡혀있지만 용병 경기는 바로 당장 내일 시합이 열리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회인 야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도 친구들을 3-4명 모아서 같이 가서 야구 한 경기를 하고 오기에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이제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용병 경기는 정말 본인 것만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승패 자체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 팀이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참가했을 때는 약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명, 4명씩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 팀원들끼리 참가를 하는데 만약 혼자 참가를 하게 된다면 성격이 활발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서 경기 전에 캐치볼도 하기 힘들고 정말 딱 본인 수비, 본인 타격만 하고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고 그냥 본인 할 것만 딱 하고 야구 경기 끝나면 바로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야구는 팀 시합인데 팀 분위기나 승부욕에 대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늘 보고 말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다만 본인이 친화력이 엄청 좋거나 야구를 엄청 잘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좀 친해지고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용병 경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를 해요. 야구를 처음 해보는 사람도 있고 본인 팀 시합 전에 몸을 풀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가 이유는 다양하지만 참가에 제한이 없습니다. 야구는 축구나 농구처럼 공 하나를 가지고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타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할 때 본인에게 공이 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타격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본인이 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자든 초보자든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가지고 이런 이유로 실력자도 초보자도 공평한 환경에서 경기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초보자도 부담없이 용병 경기를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보자가 무턱대고 투수나 포수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투수와 포수는 시합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고 그 포지션을 초보자가 하기는 좀 힘들어요. 초보자가 그냥 가서 투수를 하겠다고 하면 스트라이크도 못 던지고 그러면 심판이 그냥 투수를 강제로 내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투수로 올립니다. 투수와 포수는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니 이 두 포지션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포지션이어서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포지션은 초보자들이 해도 실수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감 있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용병 게임은 본인의 컨디션 관리, 본인 실력 향상 등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야구 시합이고 그래서 야구를 시작하고 싶을 때 초보자들도 일단 한번 해보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해서 용병 경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